제주 들불축제의 오름 불놓기가 산림보호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는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을 다시 놓자는 주민청구 조례에 대해 제주도가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에 도의회 재표결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제주 들불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오름 불놓기. 해묵은 풀을 없애고 해충을 구제하기 위한 제주의 옛 목축 문화 방해를 재현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오름 불놓기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불놓기가 허용되는 행위는 병해충 방제와 학술 연구 조사,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행위뿐인데 재현을 위한 불놓기는 허가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제주시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오름 불놓기 구역의 상당 부분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한 산림 인접 지역인데도 허가 없이 오름 불놓기를 8차례나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애월읍에서는 지난 2020년과 2023년에 산림보호법에 따른 불놓기 허가 사유가 아닌 새별오름 억새 관광 자원화로 허가를 내줬다며 제주시장과 애월읍장에게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를 청구한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은 산림보호법을 위반한 도정이라며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그 새별오름의 대다수의 부분이 이제 산림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고 제주도정이 이제 도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또 이러한 그 불법적인 또 위법적인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절차들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위는 또 원탁회의로 추진하도록 한 들불축제 수기형 정책 개발이 공론 조사 방법으로 설계돼 조례 시행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며 제주시에 업무 철저 주의를 통보했습니다.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오름 불놓기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는 지난해 10월 제주도의회를 통과했지만 제주도가 상위법과 배치된다며 제의를 요구한 상황. 새별오름이 지역구이자 오름 불놓기 폐지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은 이번 감사위 감사 결과에 대해 오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지역에서도 저출생 현상과 함께 신도심 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원도심과 농어촌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신입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일부 학교들은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학생들을 유치해 신입생이 늘었다고 합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엄마 아빠 손을 잡은 어린이들이 입학식장으로 들어옵니다. 어느새 의젓해진 선배들은 박수로 후배들을 환영하고 신입생들은 처음 와본 학교에 금세 적응한 듯 국기를 향해 경례를 합니다. 제주시 원도심 지역에 있는 제주 남초등학교의 올해 신입생은 39명. 지난해의 17명보다 2배 이상 늘었고 재작년의 10명보다는 4배로 늘었습니다. 이 학교는 지난해부터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은 국어를 제외한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면서 신입생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역량 학교로 지정되면서 1, 2학년은 담임교사와 원어민 보조교사가 함께 수업하고 3학년 이상은 영어 시간을 일주일에 1시간씩 늘렸습니다. 기존의 2학기를 4학기로 나눠 방학도 짧게 4번으로 나누고 방학 중에는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통학구역인 1.5km가 넘어도 학생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곳으로 올 수 있게 허용하면서 신입생의 3분의 1은 다른 지역에서 왔습니다. 영어를 잘 몰랐는데 수업에 영어가 나온다니까 뭔가 좀 기대가 돼요. 영어를 이렇게 매일매일 그 한국 선생님과 원어민 선생님께서 상주하시면서 아이들한테 노출을 시켜준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제주 지역에서 올해 신입생이 늘어난 초등학교는 37곳. 68%인 25곳은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글로벌 역량 학교와 아이비 학교 등 자율 학교였습니다. 그래야 이제 먼 미래에 우리 제주 감귤을 동남아라든지 전 세계에 팔 수 있는, 삼다수를 팔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출 게 아니냐 하는.
제주도 교육청은 앞으로도 원도심과 읍면지역 학교를 글로벌 역량학교로 지정해 원어민 교사와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현우입니다. 제주 지역 초등학교 120곳 가운데 3개 학교는 올해 신입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추자초 신양 분교에 올해 처음으로 신입생이 입학하지 않았고, 마라도에 있는 가파초등학교 마라 분교는 10년째, 비양도에 있는 한림초등학교 비양 분교는 7년째 신입생이 없어 휴교 중입니다. 올해 신입생이 10명 미만인 초등학교는 38개 학교로 작년보다 10개 학교가 늘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국내는 물론 일본에서도 국가를 상대로 추가 방류를 막기 위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본 소송단이 제주를 찾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해녀들에게 사과하고 연대를 약속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건 지난 2023년 8월.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쳐 7만 8천 톤 넘게 바다로 흘러갔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희석해 방류한다고 하지만 해양 오염에 대한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는 상황. 제주에서도 바다를 지키기 위해 해상은 물론 해녀들의 반대 움직임이 거셌습니다. 그동안 일본 측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는 가운데 국가를 상대로 오염수 방류 저지 소송에 참여하는 일본 후쿠시마 시민들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후쿠시마 할머니들이 제주에 오기까지 10시간. 이들이 제주를 찾게 된 계기는 제주 해녀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오염수 방류로 해녀들의 생활터전인 바다를 더럽히게 돼 굉장히 죄송하고 투기를 막지 못해 미안하다며 사과했습니다. でその海が汚されていくっていうものに対しての悔しさとで福島で流された汚染水への怒りっていうものをものすごく感じましたね。 해녀들은 해산물이 1년 새 10분의 1로 줄었다며 오염수 검사에 대해 모니터링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안 하는 거를 시민들이 우리신디 사과를 오니까 고맙기는 하지요. 그런데 정부에서가 이제 좀 사과도 하고 뭐 보상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이제 우리는 어떤 길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서 이렇게 가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동참해서. 일본 측 소송단이 한국을 찾아 공개적인 사과를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양 투기를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양쪽의 시민들이 서로 협력하고 정부를 좀 더 촉구하는 그런 운동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다음 달부터 또다시 54,600톤의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 한국은 일본보다 앞서 4만 명의 원고인단이 헌법 소원을 제기한 가운데 할머니들끼리 시작한 양국의 작은 연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전남 광양읍의 도심을 가로지르는 동천과 서천 등 4개 하천이 광양만으로 연결되는 기수역은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인데요. 광양시가 합강유역에 대한 생태 복원 사업을 통해 환경 친화형 도심 하천 조성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동천과 서천, 억만천과 인덕천 등 4개 하천이 만나 광양만으로 연결되는 광양시 광양읍 합강기수역입니다. 이 일대 20여만 제곱미터 면적에는 갈대가 군락을 이루고 노랑보리 저새, 수달 등 멸종 위기종들이 서식하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생태적 가치를 간직한 이 일대, 자연 생태계 복원과 생물 다양성 회복을 위한 밑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광양읍 합강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의 기본과 실시 설계 용역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시는 오는 2027년까지 8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하천 생태계 보전과 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영향평가와 소규모 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부서 협의를 통해서 올해 상반기에 입찰을 통해 사업자 선정하여 착공할 예정입니다. 딴섬을 중심으로 한 하구역 일원에 조류 대체 복합 서식처 조성, 논습지와 생태숲 조성, 갈대 군락지 물길 복원 등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생태 쉼터와 조류 관찰 데크 등 철새들이 서식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생태 탐조 공간도 조성합니다. 황양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을 통해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황양읍 합강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이 도심 속 지속 가능한 생태적 가치를 키워낼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어느덧 봄의 세 번째 절기 경칩입니다. 이맘때면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도 깨어날 만큼 따스해지는 시기인데요. 절기상으로는 봄이지만 계절은 아직 겨울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더 내려가겠는데요. 모레는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구름도 좀처럼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가끔 내리겠는데요. 오전에는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라산 높은 산지에는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되고요. 중산간 이상 지역에서도 내일 새벽부터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흐리겠고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현재 북부 서부 지역 7도, 남부 지역 8도, 한라산 성판악은 2도 보이고 있고요.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9도, 동부 지역 10도, 남부 지역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산지 성판악은 5도에 머물겠습니다. 섬 지역도 대체로 흐리겠고 오후부터 비가 가끔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 앞바다의 물결은 잔잔해졌는데요. 물결이 최고 2.5m 내외로 일겠고 남쪽 먼바다에서는 내일 새벽까지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모레까지 해안가로 너울성 파도가 밀려와서 해안가 접근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말부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고 토요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미등록 외국인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월 제주시 애월읍에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40대 중국인 남성을 붙잡았는데 조사 결과 외국인 등록증까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 이 남성을 음주운전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외국인 등록증을 위조해 7년 동안 제주 공사장 등에서 일하며 불법 체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탈핵 기후위기 제주행동이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 버스 요금 인상 계획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버스가 제주도의 유일한 대중교통인데 요금 인상을 시도하는 건 헌법상 이동권을 제약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무상 지원도 없고 최대 4,300원까지 오르는 급행버스를 타야 하는 읍면 주민들은 경제적 타격이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제117회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행사가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산지천 북수구 광장에서 열립니다. 올해 처음으로 야외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제주 여성의 힘과 연대를 성평등으로 빛나는 제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문화 공연과 기념 낭독 등으로 진행됩니다. 또 제주 여성의 힘과 연대의 방식을 춤으로 표현한 다 함께 춤 플래시몹과 성평등 정책을 소개하는 홍보 공간도 마련됩니다. 도내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 점검이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오는 26일부터 10월 말까지 사후 관리 조사단을 꾸리고 지역 주민과 함께 사업장 65곳을 대상으로 협의 내용 준수 여부와 이행 조치 진행 상황, 환경 영향 저감 대책의 적정성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50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드론을 활용해 녹화 지역과 원형 보전 지역 식물의 생육 상태 등도 분석할 예정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난개발 논란을 빚고 있는 중산간 개발 기준 변경안과 관련해 제주도 감사위원회 조사를 청구했습니다. 조사 청구의 핵심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변경안이 상위 계획인 2040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는 해발 300m 이상을 보전 강화 구역으로 정했으나 이번 변경안은 해발 300에서 550m 지역에 대규모 관광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도로를 기준으로 개발 제한과 허용 구역을 설정한 것은 근거도 타당성도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